네, 미래인 역사 두 번째, 인류가 출현하여 진화를 거듭하다. 그래서 인류가 직립보행의 시작부터 인류의 출현과 진화. 그래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습서에 해당되는 내용도 그대로 정리를 같이 한 거라서 요거 같이 보면서 보고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이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써보고 암기하도록 할게요. 인류가 출현하여 진화를 거듭하다. 인류는 사람이고 출현은 나타났는데 진화라는 건 변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변화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인류가 변화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옛날에는 그래 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교과서, 역사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글쎄요, 그 유적이 나왔고, 그러니까 유물이 나왔으니까 역사가들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1번. 약 1000만 년 전에 급격한 기후변화예요. 급격한 기후변화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간빙기, 빙하기 이런 거 들어봤나요? 지구 자체가 땡땡 얼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조금 녹았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온도와 강수량의 변화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다가 동아프리카예요. 유럽 밑에 있는 아프리카 아시죠? 거기에 삼림지대가 감소했다라는 건 풀이나 녹초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건조한 열대 초원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조라는 거는 비가 오지 않고 열대 초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웠다. 그리고 초원, 그 풀떼기가 좀 낮다. 이제 그런 게 증가했다는 거죠. 인류가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보행 시작. 직립보행이라는 건 사자성어. 직립이라는 건 곧게 서서 발로 걸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보행이라는 거는 두 발로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인류가 드디어 두 발로 서서 걸었다는 겁니다. 직립보행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넓은 시야, 직립보행으로 인해서 넓은 시야가 확보됐을 것이고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유로운 두 손을 흐느끼면서 자유로운 두 손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직립보행을 시작했다. 직립보행의 장점은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럼 인류의 첫 번째는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우리 친구도 이거를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말이죠. 분명히 하나는 나오거든요.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다 역사는 그래요. 근데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현생이죠. 이게 현생인데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종류 중에 크로마뇽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나 크로마뇽인은 같은 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는 건 별명이 있어요. 남방의 원숭이라고. 이런 별명을 진 이유가 뭘까요? 원숭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 390만 년 전 남아프리카에서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이며 두 발로 서서 걸었다는 건 직립보행했다는 거죠. 직립보행한 최초의 인류다.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직립보행, 최초 인류, 간단한 도구 사용. 그렇죠? 이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모 하빌리스예요. 호모 하빌리스. 250만 년 전 최초로 도구를 제작했다. 도구를 제작했다라는 건 도구를 지가 만들었다. 그렇죠? 두뇌 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하빌리스. 근데 하빌리스는 도구 제작을 했고 두뇌 용량을 크게 증가되는 상황을 봤다는 얘기고. 세 번째가 호모 에렉투스죠.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두 번째 호모 아빌리스, 세 번째 호모 에렉투스. 우리 친구들 눈 감으면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세 번째입니다. 호모 에렉투스예요. 첫 번째는 직립보행 최초 인류 간단한 도구 사용, 두 번째는 도구 제작, 세 번째는 오케이 아프리카나 유럽 등지에서 출현했고 한층 발달된 뗀석기. 우리 친구들 뗀석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저도 그래요. 구석기 맞아요.
그 다음에 집단으로 사냥을 했다.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요때부터 구석기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언어를 사용했다. 불을 사용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 집단으로 사냥했다. 자,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탈렌시스. 네안데르 탈렌시스. 선생님은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매장했다. 요런 게 생각이 좀 납니다. 네, 요거는 큰 특징입니다. 네안데르 탈렌시스부터는 사람이 죽으면 툭툭 발로 차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이 사람을 묻고 땅을 다시 덮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사후 세계, 죽은 세계 이후를 기념하다는 게보다는 그 사람을 빌어줬다는 얘기겠죠. 대단한 마음이 있었고 대단한 생각이 있었다. 사후 개념이 있었다. 관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는 긴 창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코뿔소나 맘모스 같은 애들이 뭐 이러는 동물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이에요. 그럼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한두 명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큰 남자들이 4-5명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동물들을 긴 창을 가지고 사냥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내장했다. 두뇌 용량이 오늘과 비슷하답니다. 그쵸? 근데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는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인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죠. 그쵸?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아프리카 출현 크로마뇽인으로 우리가 대표되는데 호모 사피엔스 인류 중에 크로마뇽인이 대표이라는 거죠.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는 정교한 석기. 정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예리하면서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팔 때 이런 석기, 그 다음에 땅을 일굴 때 혹은 뭐를 자를 때 석기가 다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교하다는 건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 쓰임새에 맞춰서. 정교한 석기, 뼈, 도구를 이용했다. 사실 암모스나 코뿔소 잡아가지고 뼈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쵸? 그거를 도구로 이용했다. 정교한 석기, 돌 이용했다. 이거는 뼈를 이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그쵸? 이거 했겠죠. 그쵸?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심심하면 휴대폰 보죠?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심심하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벽화 가요. 그래서 막 그림 그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나는 사냥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나는 이 코뿔소 맘모스 같은 거 더 큰 애들 코끼리 잡아보고 싶어. 사냥에 성공을 하고 싶어. 나는 애를 많이 낳고 싶어. 해가지고 요 3가지를 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동굴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호모 사피엔스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때 대표 인류가 크로마뇽이지 않습니까? 크로마뇽으로 대표되는 호모 사피엔스는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 아시아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다양한 기후, 환경에 적응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크로마뇽인이 대표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대표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 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기후 환경에 적응을 했고 정교한 석기, 뼈도구 이런 걸 가지고 채집과 사냥 또는 동굴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구석기랑 신석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구석기 부분에 잘 나와 있는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크로마뇽인 화석을 통해 이제 화석을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층에 이제 누워져 있는, 죽어져 있는 그 화석을 보니 귀걸이를 했다, 목걸이를 했다. 지금의 금은은 아니에요. 그쵸? 동물 이빨이랑 조개류로. 그다음에 사후세계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었다. 조술적 행위를 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거나 막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동굴의 벽화의 내용이 있었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줌마인데요. 아줌마가 가슴이 이만해요. 그리고 배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많이 낳아서 가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찌찌를 줘야 되니까. 이런 비너스 상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산이죠, 다산. 다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애를 많이 낳는 걸 원했다는 얘기예요. 지금하고는 정반대죠. 그죠? 동굴벽화나 비너스상을 통해 사냥의 번성, 사냥의 성공, 풍요의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 행위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뭐를 보고? 크로마뇽인 화석을 통해서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에도 이제 자습서 우리 다 있습니다. 그쵸? 자습서에 보시게 되면 요 정도까지가 인류 출현을 얘기했던 거고,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직립보행 인류가 출현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도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자체가 보다 크로마뇽인을 대표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인류까지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주시고 테스트 보겠습니다.